절대 집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소독하는 거를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쓰면 안 됩니다. 재생이 훨씬 좋고 흉터가 덜 남아요.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성분일 정도로. 안녕하세요. 다현이가 어제 놀다가 턱을 긁혀서 살점이 좀 떨어졌어요. 살점이 뭐야? 겉에 있는 살. 알겠어. 언제? 여기 앉아. 조금 따가워. 하나도 안 따갑지 이거. 다현이에겐 안 좋은 일이지만 이번 기회로 엄마들에게 소독하는 거를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소독을 제대로 알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피부과 의사가 돼서 레지던트 되면서 트레이닝 받은 거거든요. 상처에 따라서 소독법이 바뀐다는 걸 그때 개념을 가졌어요. 원래는 뭐 빨간 약 바르고 다치면 무조건 알코올이나 그 거품 나는 H2O2로 소독하기를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번 기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독할 때 보통 빨간 약, 포비돈, 알코올, H2O2 그리고 생리식염수 이렇게 총 4개를 써요. 근데 살짝 긁혔거나 살짝 피나는 정도는 절대 포비돈, 알코올, H2O2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현이 이렇게 까졌지? 까진 데 밑에 있는 살이 돋아야 열인 그 밑에 조직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도 죽으면 안 돼? 죽어버리면 새살이 돋는데 방해를 해. 근데 우리 다현이 다치면 새살이 빨리 돋아야 되지. 근데 빨간 약으로 바르고 알코올로 발라버리면 밑에 새살이 죽으면서 재생될 기회를 잃어. 그래서 상처가 더 생겨. 잘 안 낫고. 오케이? 그래서 병원 가면 생리식염수로 닦아주는데 이게 생리식염수야? 이거 생리식염수야. 약국 가면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큰 병으로도 팔지만 이렇게 키트로도 팔아요. 집에 항상 상비로 갖고 냉장 보관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딱 한 번만 쓰셔야 돼요. 이게 방부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가 없고 남은 거 또 쓸 수 없고요. 한 번 쓰면 꼭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장솜이나 약국에 가면은 소독 거즈를 팔아요. 소독 거즈는 이렇게 한 팩에 두세 포씩 이렇게 멸균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사시면 제일 좋고 그게 만약에 집에 없다 그럼 화장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축축하게 적셔서 일로 오세요, 다현씨. 따가워. 안 따가워. 그리고 생리식염수는 진짜 안 따가워요. 그래서 애들이 따가운 거 싫어하는데 절대 안 따갑다는 거 알려주셔야 되고 이거 그냥 물이잖아요? 그리고 살짝 긁힌 거 말고 다현이처럼 이렇게 좀 많이 까진 경우에는 절대 집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꼭 피부과 병원에 나와주셨으면 해요. 상처 났을 때 병원에 꼭 와서 소독받아야 하는 경우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10분 이상 압박해도 지혈되지 않는 경우, 깊이 베인 상처나 찢어진 상처, 근육이나 뼈까지 드러나게 상처가 났을 때 대부분 꼬매야 되는 상처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와서 꼬매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밴드만 붙여도 되는지 감별을 해야 합니다. 또 이물질이 박힌 경우 이물질 제거하러 오셔야 되고 연필심에 다친 경우 이 사고가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나는데요. 연필에 있는 그 흑색 분말이 피부에 남아서 타투처럼 점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싫다면 빨리 와서 연필 분말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스팔트나 흙바닥에 긁혔을 때 아스팔트 타투라고도 있어요. 아스팔트에 검정색 가루가 묻어서 그거를 박박 닦지 않으면 그게 남아서 잡티처럼 흉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첫날 빨리 와서 아스팔트 분진을 박박 의사들이 긁어야 그런 아스팔트 타투가 안 생깁니다. 사람이나 동물에 물린 경우는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돼서 꼭 오셔야 되시고요. 흉터가 걱정되는 모든 상처는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를 첫날부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렇게 까졌을 때 어디 가야 돼? 소아과 가야 돼? 피부과 가야 돼? 하는데 피부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노란 딱지가 이렇게 농처럼 떡져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떼줘야 돼요. 그거를 안 떼주면 또 밑에서 새살 올라오는 거를 방해를 하거든요. 왜? 왜냐면 다현이 새살이 막 올라오려는데 위에 노란 딱지가 있어봐. 못 나오겠지. 그래서 그 노란 딱지를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솜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빡빡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엄마들이 그게 감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또 아파하니까 노란 딱지 제거 못하고 또 딱지를 원래 제거하면은 안 된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냥 살살 소독하고 마시는데 상처에 따라서 소독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니까 다쳤을 때는 초반에는 피부과를 좀 오셔서 전문적인 소독을 좀 받으시는 게 흉터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독법 배워가시고 의사한테. 뮤피로신이 들어있는 항생제 연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강조했는데 EGF 새살 연고라고 대웅제약에서 나온 좀 비싼 연고가 있어요. 이름도 유명한 박트로반, 뮤피로신이라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고 베아로반, 에스로반도 같은 성분을 가진 연고입니다. 호시딕 엑시드라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고 가끔 호시딘 바르고 따갑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뮤피로신 계열의 연고를 처방하고 있어요. 하지만 따갑지 않다면 호시딘도 괜찮아요. 다음 마데카솔 연고. 광고가 워낙 잘 나와서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재생 연고죠. 병풀 추출물에서 추출한 재생 연고이고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 마데카솔 케어는 항생제가 추가된 거고 간 마데카솔 연고는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간 연고입니다. 다음은 제가 즐겨 처방하는 EGF 성분이 들어간 연고예요.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1986년 노벨 의학상을 이 성분으로 받았을 정도로 상처 재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EGF 성분은 굉장히 안정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성분인데 대웅제약에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의약품으로 EGF 연고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EGF 성분으로 의약품을 만들려면 대웅제약의 검수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EGF 연고를 만든 회사는 대웅제약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상처 치료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연고예요. 꼭 비싸도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베아로반 바를 때보다 재생이 훨씬 좋고 흉터가 덜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는 3살 돌 때는 이거를 꼭 쓰고요. 이거는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조금 더러운 상처라거나 그런 데 발라요. 자, 바를 때는 손으로 바르시면 안 되고 깨끗한 면봉에 짜서 바릅니다. 이거 바를 때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안 아프죠? 이거 할 때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모양에 맞게 자릅니다. 살색 테이프, 수분 밴드, 혹은 많은 분들이 듀오덤이라고 알고 계시죠? 듀오덤은 상품명이고 재질은 하이드로콜로이드예요. 같은 재질로 만든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제품마다 사용감에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도가 갈리기 때문에 써보시고 좋았던 브랜드로 쓰시면 됩니다. 상처가 건조해지면 세포 성장을 방해해서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하고 또 갈색 색소 침착이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분 밴드를 붙여서 상처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 섬출물에 의해서 원활한 세포 성장이 이루어져 상처 회복이 빠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덜하게 돼요. 초반에 삼출물이 많을 때는 붙여놓으면 저렇게 하얗게 부푸는데요. 하얗게 부풀면 갈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 2, 3일에는 하루에 2-3번 갈 정도로 하얗게 부풀어 오는 게 금방 오르면 그때그때 갈아주시면 되시고 한 2, 3일 지나서 삼출물이 줄어들고 더 이상 하얗게 부풀지 않으면 이틀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So close. Jane.